네, 앞으로 지켜볼 이슈들 그리고 오늘 밤 나왔던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식스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제일 이슈가 있었던 건 아무래도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몇 년간 이어졌던 기술주들의 랠리가 조금 멈추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나스닥 지수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간략하게 이제 뉴욕 증시 어제 장 초반 전일 낙폭에 대한 좀 되돌림 시도가 있었으나 상당히 좀 제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그 테크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 시도는 좀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시기적으로 지금이 좀 테크주 투자에 사실 불리한 시점입니다. 이 자사주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블랙아웃 기간이란 이제 실적 발표 2주 전부터 실적 발표 48시간까지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그런 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수급 자체보다는 경기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좀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주와 함께 금융, 산업재, 연행, 여행, 관광, 리오프닝 업체 주가도 함께 나빠졌고 오늘 역시 회복이 좀 제한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좀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방어주들만 좀 버티는 형국이고 금리가 좀 떨어졌는데도 이제 미국 달러는 2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 도시봉쇄와 이런 위안화 약세가 글로벌 경기 우려를 좀 확산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 5.5%를 달성하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동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기 때문에 미국 뉴욕 증시의 이제 부담이 좀 더 커진 듯 보이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비자와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시장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는 오늘 거의 7% 정도 장중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게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비자의 2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고 매출 증가율은 25%에 달하면서 전망치인 19%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특히 해외 결제가 좀 증가한 점이 호실적으로 나타났고요. 유럽 내 거래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비 YOY로 47% 정도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좀 해외 결제 수입 증가 전망은 좀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금일 4.8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였고요. 특히 클라우드와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대상 수주 증가율이 고정 환율 기준 35% 수준이고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주어 또한 고성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경기 둔화 여부를 떠나서 구조적 성장세를 나타내며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IT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아지며 상단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파벳은 반면 금일 마이너스 3.5%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22년 1분기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구글 서치 부문은 이제 소매 시장 및 여행 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좀 괜찮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유튜브는 월가 기대를 좀 상당히 하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경기 둔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또 알파벳의 실적에 악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엇갈리면서 주가 회비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경제까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이렇게 좀 약화되면 앞으로 빅테크들 반등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빅스나 그런 심리 지표들이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중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좀 시각도 있는 반면에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위험 지표, 심리 지표들이 아무래도 좀 위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매크로적인 그런 지표가 좀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이제 실제적인 그게 주가로 연결될 것이냐는 사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슈 속에서 눈여겨봤던 섹터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오늘은 이제 반도체주 약세를 좀 지속했다는 점은 좀 주목을 했는데요. 이제 나스닥이 반등에 실패한 가운데
좀 주요 반도체주 역시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 1.99% 하락했고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0.91% 하락.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 역시 마이너스 2.12% 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연초 대비로는 거의 YTD 30% 이상 하락 마감한 건데요. 골드만삭스 등 일부 IB가 이제 반도체 업종의 EPS를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80% 정도는 매수 의견을 제시한 상황으로 현 낙폭이 좀 과다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경기 둔화 이런 매크로적인 둔화 우려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를 포함해서 특히 시클리컬인 반도체주 역시 단기적 반등을 노린 진입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달러가 계속 강할 시에는 수입 물가 하락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물가가 좀 빠르게 진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여름 이후 연준의 긴축 속도가 좀 완화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단기적 반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좀 제가 특징적으로 본 주는 오늘의 특징주는 보잉이었습니다. 항공주와는 되게 다른 분위기로 이제 보잉은 여객기 제조사인데요. 러우 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을 반영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1분기 이제 순손실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컸습니다. 보잉의 1분기 순손실이 이제 1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억 6,100만 달러 손실에서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조정 주당 순손실은 2.7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3달러 손실에서 확대됐고요.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정도 줄어든 139억 9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 이 역시 전망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상업용 여객기 매출 또한 줄었고 국방 우주안보 매출 역시 줄었고 글로벌 서비스 매출 또한 15.1% 감소한 43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잉은 여기서 이제 상업용 여객기 매출의 감소가 러우 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고요. 회사는 이제 777X 여객기 생산을 2023년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2분기에 15억 달러 가량의 비정상 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우 전쟁에 따른 비용 상승이 지금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와 항공주까지 모두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마켓식스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